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백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사건 내용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동 백산 블루밍 3층입니다. 물건 종류 아파트, 자, 전용 면적 25.7평, 대지권은 11.2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뭐뭐뭐 은행. 자,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을 선택한 게 두 번 유찰돼서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감정가 2억 8,900인데 한 번 유찰됐고, 요즘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 물건은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6월 24일에 유찰되고 7월 29일에 입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유찰된 물건들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시세가 이 정도 가격 부근에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낮고 이거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래서 2차 가격의 입찰이 그닥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 굉장히 고민되는 이익이 남는, 이익은 이익이지만 아주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이익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아슬아슬하게 유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경쟁이 붙으니까 아이고 좀 적게 남기자 라는 생각에 2차 금액을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아파트 시장에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굳이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용, 아무래도 3차까지 유찰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뭔가 접수 서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쭉 보면 이해관계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쭉 보면 경매 진행에 직접적인 어떤 그 절차상 관계인들의 어떤 신청, 접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조 누구누구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했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임차인 보증서 제출하고, 뭔가 임차인이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불만이 많거나, 또는 뭔가 자기의 권리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변경,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고, 그리고 다른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자, 임차인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 조 누구누구, 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주거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 2천에 차임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 신고를 또 했네요. 자, 이거 신고를 했는데 2015년 그리고 17년 이 사이에 계약을 했고, 주거 임차인으로서 2년 계약을 했고, 그리고 2천에 35만 원이다. 확정일자는 2019년 3월 20일, 그리고 배당 요구는 4월 11일에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상당히 늦습니다. 다만 전입이 있고 이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은 받을 수 있다. 자, 등기 현황을 보면서 이 임차인과의 어떤 권리관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2014년 12월 30일 매매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 설정을 했죠. 2016년 7월 13일 가장 빠른 첫 번째 근저당. 자, 이 가장 빠른 1번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기준을 잡고 이 날짜보다 느리면은 모두 소멸, 그리고 임차인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날짜보다 빠르면
빠른 권리나 또는 임차인의 어떤 전입일자면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하게 된다는 거죠. 전입일자가 2015년 2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있고, 다만 확정일자는 이 날짜보다 훨씬 느립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에 대한 배당 날짜는 늦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2천을 인수할 수도 있다.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2천이라는 금액, 자,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는 모두 다 소멸됩니다. 중요한 권리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근저당 설정이 2016년 3월 30일 이후에 18년 9월 17일 이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기준에는 6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2016년 7월 30일이고) 그리고 2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이하고 이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이 세입자는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업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임차인 조 누구누구가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주민등록 등본표에 이 소유자, 채무자 겸 소유자 이 사람의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으면서 또 임대차 관계를 가졌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은행 입장에서 대출 실행될 때 이 전입의 상태를 알았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천을 감안해서 대출이 나갔는지 또는 그냥 동거인이라서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조건에 대출을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단순 동거인이고 무상 임차인으로서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회사는 배당 시에 배당기일날 배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물론 2천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당하지 않는 어떤 돈이 배당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배당 이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명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명도 확인서를 교부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 명도 계획, 낙찰자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사항 보시면 인수할 거 없었습니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도 있죠. 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관리비 확인할 때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자, 배당 요구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는 일단 임차인 세대라고 보는 거죠. 자, 명도 계획 보시면 이 사건은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하는데 잔금 납부 후 약 1개월 뒤 배당 요구, 그 배당 기일날, 배당 요구가 아니라 배당 기일날 명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배당 기일날 임차인은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 명도 확인서를 교부할 때 반드시 명도해주는 조건에 교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차인의 그 소액 최우선 변제금은 반드시 배당된다고, 물론 그 현재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는 배당되겠죠. 그러나 저 채권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 돈을 못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못 받아오면 그 돈 받을 때까지 난 있어야 되겠다 라고 나온다면 이 명도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인도받고 명도 확인서를 주고 이사 나가버리면 되니까, 자, 그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와 건물 인도를 반드시 동시 이행으로 이전 또는 이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반드시 희박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도 다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확률이지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렇지만 이 물건은 소송 가능성은 있습니다. 잘못 대처한다면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덕포 백산 블루미. 자, 매도한 호가입니다. 고층 3억 3천. 자, 고층 3억 2,500, 2억 8천이 있습니다. 중층. 즉, 뭔가 인기가 없는, 방향이 남향이 아니거나, 저층이거나, 인테리어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은 3억 이하도 있다. 자, 2억 8천, 2억 8천 7백, 2억 8천. 자, 이 호가 3억과 2억 후반대의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3억대와 2억 후반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2억 8천, 이런 물건들, 저층 2억 8천, 자, 이런 물건들이 현실적인 어떤 이 물건의 가치다. 거래 가능 금액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거래됐던 금액을 보면, 실제로 뭐 2억 8,600, 2억 7,500도 있습니다. 2억 9,500. 3억 3천 같은 경우는 실제 기록에는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고 싶겠죠. 자, 2억 8,500. 자, 이런 금액들이 가장 현실적이다. 작년에서 지금까지 보면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감정은 2억 8,900, 2억 8,900이지만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우리는 3층 저층이니까 2억 7천 정도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자, 한 2억 6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인근 낙찰 사례, 낙찰 사례 여러 개 있습니다. 백산 하나로타운과 오양 힐타운, 이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8일 오양 힐타운 전용 면적 39.5평인데, 자, 2차에 낙찰되었고 경쟁률 3대1이었습니다. 백산 하나로타운 전용 면적 25.7평, 2차에 낙찰되었고 1대1이었습니다. 자, 공통점 있죠? 2차면 일단 낙찰을 되는데 경쟁률 자체가 3대1, 심지어 1대1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낮다. 2차에 낙찰 받는 것이 경매로서 큰 이익이 없고, 또는 정말 인기 없어서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2차에 낙찰 받는 것이 그다지 큰 이익이 아니라서 3차까지 가서 낙찰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경쟁이 싫어서 그냥 똑똑한 한 명 정도는 그냥 입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 감정가, 자,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는, 그래서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가중 평균 구하면 88% 정도 됩니다. 자, 하한가 2억 6천을 적용하면 2억 2,900,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기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상한가 2억 7천 적용하면 2억 3,800입니다. 자, 낙찰가는 2억 3천에서 2억 3,900. 자, 이 금액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